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LA 다저스의 일본인 선발 투수 사사키 로키의 등판이 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과 현지 매체들도 깜짝 놀란 사사키의 첫 등판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랜데일에 있는 이 캐멀뱅 렌치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시범 경기에서 이 사사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마모토에 이어서 두 번째 투수로 이 선발 등판을 하면서 시범 경기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 기대를 모았던 사사키는 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3이닝 동안 2피안타, 탈삼진 5개, 볼넷 하나를 내주면서 무실점 피칭을 펼쳤습니다. 나름대로 따졌을 때 성공적이었던 등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회부터 마운드를 이어받은 사사키 선수 선두타자 노엘비 마르테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며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안타와 사구를 내주면서 득점권 위기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두 타자 연속으로 루킹 삼진 돌려 세우면서 무실점으로 첫 이닝을 마쳤고요. 6회에도 선두타자인 이 엘리 델라크루즈 선수 지금 시범 경기 타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엘리 델라크루즈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또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투아웃을 잘 잡아냈지만 스트레이트 볼넷과 폭투를 연달아 내주면서 2사, 2, 3루 위기에 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타자인 마르테를 1루수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사키고요. 7회에는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경기를 마쳤었는데요. 이 두 타자 연속 헛스윙 삼진에 이어서 1루 땅볼까지 이 세 타자를 잡아내고 마운드를 다음 투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키 선수 이날 경기 최고 구속 99.3마일, 약 159.8km에 달했습니다. 평균 구속은 98마일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캠프 초반에 이제 구속이 올라오지 않아서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도쿄 시리즈를 앞두고 다시 한번 또 빠른 공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네요. 네, 하지만 패스볼에 대한 스윙 9개 중에서 헛스윙 유도는 한 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몰리는 패스볼은 이 상대 신시내티 타자들도 제법 정타를 만들어내면서 대처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의 진짜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구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스플리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사키 선수 3이닝 동안 이 신시내티 타자들에게 스플리터 18개를 던지면서 8번의 스윙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중에 무려 7번이 헛스윙이었었고 이 인플레이가 된 공도 약한 뜬공이었습니다. 이날 사사키가 잡아낸 5개의 삼진 중에서 4개가 결정구 바로 이 스플리터였거든요. 네, 사사키의 첫 등판을 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도 사사키의 스플리터에 대한 분석에 나섰는데요.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에 대해서 이 특징을 3가지로 분석을 해서 왜 위력적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낮은 회전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2024년 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스플리터 평균 회전수는 분당 1300회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사사키가 던진 스플리터의 평균 분당 회전수는 519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MLB.com은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를 두고 극도로 회전을 죽인 스플리터라면서 나비 같은 스플리터, 즉 버터플라이 스플리터라고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 회전수가 2015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던져진 스플리터들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를 또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또 2023년에서도 사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사사키 선수가 스플리터 나와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사사키가 던진 스플리터는 평균 분당 1100회의 회전수를 보였습니다만 5일 선보인 스플리터 회전수는 또 이에 절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네, 중계 화면으로 봤을 때 사사키는 공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듯이, 그러니까 더 깊게 집어넣고 포클볼처럼 던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이 회전수가 덜 먹은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스핀이 적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공이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차가 패스볼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 WBC 때 던졌던 스플리터와도 확실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 사사키가 어느 정도는 의도를 하고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이 스플리터를 또 갈고 닦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 냅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상 이사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기에 더해서도 두 번째 특징 바로 이제 수직 무브먼트 낙차입니다. 요날 사사키가 구사했었던 스플리터의 평균 수직 무브먼트는 무려 43인치에 또 달했는데요.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가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타자의 눈높이로 가다가 이 스트라이크 존 앞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투수들이 이제 스플리터 또는 스플릿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이 스플리터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종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는 마치 2014년 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다나카가 던지던 스플리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 낙차 43인치는 지난해 던져진 모든 스플리터보다도 큰 낙차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키의 스플리터가 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또 이제 횡 무브먼트 부분에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스플리터나 뭐 포크볼, 체인지업, 뭐 스크류볼 이렇게 역회전을 걸어서 던지는 구종들은 당연하게도 투수의 팔방향, 그러니까 이제 사사키 로키는 우투수기 때문에 우투수 기준으로 우타자 몸쪽으로 꺾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일 경기에서 나왔었던 사사키 스플리터의 무브먼트는 좀 독특했어요. 그렇죠. 간혹 글러브 방향, 그러니까 우타자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5일 등판에서 사사키의 공을 받은 포수인 페두치아는 그런 스플리터는 처음 받아봤다면서 어느 방향으로 공이 움직일지 최대한 예측하려고 했고 매번 달랐기 때문에 블로킹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게임데이에서도 이 사사키의 스플리터의 움직임이 워낙에 특수하다 보니까 슬라이더로 잡히는 스플리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중에 경기를 보니까 다시 스플리터로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에게는 가운데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선수에게는 왼쪽으로, 또 어떤 선수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더라.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사사키 선수의 스플리터를 평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스플리터를 정규 시즌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또 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등판을 마친 사사키 선수 긴장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만 마운드 위에서의 모습은 또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로버츠 감독도 대단하고 훌륭한 등판이었다. 사사키가 빅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잘 해냈다. 완벽하고 환상적이었다 라고 또 극찬을 했네요. 사사키는 이제 3월 18일 그리고 19일 이틀 동안 열리는 도쿄 시리즈 개막전 등판을 위해서 이 마지막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사사키가 등판 일주일 후인 다음 주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는 수요일에 등판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사키가 마지막 등판까지도 성공적으로 해내고 도쿄 시리즈 2차전 선발을 또 확정 지을 수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 사사키 로키 선수의 첫 시범 경기 등판에서도 눈에 띄었던 이 스플리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현우 의원님께서는 이 사사키 로키의 등판 대체적으로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영상에서 다룬 대로 이 스플리터의 위력은 굉장히 위력적이었는데 이 패스볼 부분에서 약간은 제가 알던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의 사사키에 비해서는 좀 위력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상현 씨가 라이브 통해서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사사키는 종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강해서 이 사실 포크볼과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피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횡으로 휘어지는 변화구의 필요성도 느껴지긴 하는데 사사키는 이제 막 데뷔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뭐 구종 추가라던가 패스볼에 대한 분석도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저스 투수 코치들이 또 알아서 좀 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사사키 선수의 첫 등판을 보시면서 든 여러가지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